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된입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지만 근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잘 모르고 살았던 나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여행을 떠나야 할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몽골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근처 테렐지 국립공원을 둘러보는 코스가 적당한데요. 좀 더 몽골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북쪽의 홉스콜 호수와 남쪽의 고비 사막까지 돌아보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다만 울란바토르에서 홉스콜이나 고비 사막까지는 약 800에서 900km에 달해서 일정을 잘 짜야 합니다. 홉스콜 호수의 둘레만 해도 약 380km로 굉장히 넓고요. 고비 사막의 길이도 약 1600km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투어 패키지를 통해 울란바토르와 테렐지 국립공원까지만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 보니 너무 아쉬워서 다음엔 고비 사막을 꼭 가보려고 합니다. 몽골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5배 정도인데요. 인구는 약 3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 약 20만 명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CU, GS25 등 한국 유통업체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어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실제로 여행하다 보면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몽골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어족이라 어순이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는 어렵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몽골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몽골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은 편이고요. 문자는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합니다. 1924년에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복드칸이 세상을 떠나고 몽골은 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몽골 인민공화국이 됐죠. 이후 몽골은 소련의 간섭을 받으면서 문화나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몽골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흔히 몽골을 몽고라고도 불러요. 근데 몽고는 몽골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몽고는 무지몽매할 몽과 옛고자를 써서 중국인이 예전에 몽골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몽골은 용감한이란 뜻을 지닌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몽고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고요. 이따금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와 헷갈리는 분들도 봤는데 중국 내몽골 자치구는 국적상 엄연히 중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몽골과도 애초 부족도 달라서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몽골과 중국의 내몽골은 고비 사막을 따라 나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소우호 동맹 조약에 따라서 지금의 몽골이 독립했고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는 투그릭이에요. 동전은 없고 오직 지폐만 사용하고 있는데 몽골 제국은 과거 세계 최초로 지폐를 공용화폐로 사용했는데요. 몽골 제국 당시에 지폐를 남발해서 이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결국은 제국이 멸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여행할 때 아직은 비자가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까지 몽골에 체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차는 몽골이 1시간 빠릅니다. 전압은 우리나라와 같은 220V라 별도의 어댑터는 필요 없고요. 몽골 여행 성수기는 5월부터 9월까지예요.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커서 옷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제가 갔었던 8월 말, 9월 초에도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여행할 때는 러시아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가 오래돼서 매연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걷기에 그렇게 쾌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 올 때는 걷기가 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도시에 하수구가 없어요. 겨울에 땅이 잘 얼어서 지하를 파는 공사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몽골 여행은 보통 투어 프로그램과 자유여행을 결합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행지가 비슷해서 투어 프로그램도 뭐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여기에는 숙소, 식당, 액티비티, 밴, 운전기사, 한국어 가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하루 이틀 머물면서 자유여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직접 운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만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직접 운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워낙 제각각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몽골에서는 길을 잘 아는 운전기사가 동행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길 대부분이 험한 오프로드고 차도 오래돼서 가끔씩 밴이 고장나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 운전기사가 직접 차를 고치거든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도착 시간을 물으면 불운이 따라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언제 도착하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남은 거리가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기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몽골을 이야기할 때 칭기즈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몽골인들의 칭기즈칸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데요. 당연히 지폐에도 그려져 있고 그의 이름을 딴 공항과 보드카도 있어요. 그리고 울란바토르의 수우바타르 광장에는 그의 거대한 동상도 있어서 몽골인들이 결혼식 등 중요한 날에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본명은 보르지기 테무친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위대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1206년에 혼란스러웠던 몽골을 통일하죠. 그래서 커다란 제국과 훗날의 원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입니다. 칭기즈칸의 통일로 당시 몽골 제국은 오스트리아 빈부터 사할린,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라크 바그다드를 불태우고 모스크바 공국과 폴란드 왕국까지 침략했습니다. 단순히 제국의 확장을 위한 침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이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이죠. 그 마르코 폴로 일행이 원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만들죠. 그 여행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견문록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으로 대여행의 시대가 시작됐고요. 서양인들의 사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결국엔 대항해의 시대를 불러와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의 칭기즈칸을 1등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의 존재감은 아직도 몽골 곳곳에 남아서 커다란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속세에서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치유를 찾고 싶다면 제가 볼 때 몽골만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는 순간 문명과는 멀어지고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거의 오프로드라 여정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과 한 차에 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원과 사막, 숲을 누비며 쌓는 추억은 매우 값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